오늘 1부는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에 처음으로 찾아와 주신 분입니다. 기대감을 안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산 DSC 성대웅 이사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 02-2077-6358번, 문자 013-3366-8290번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다, 아니면은 앞으로 매수하고 싶은 부동산의 전망이 좀 궁금하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으로 전화, 문자 주셔서 개별 상담 신청해 보시면 저희가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 분 한 분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전략부터 이사님과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이사님 오늘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전략 세워주신다고 들었어요. 예, 오늘 기본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산 DSC의 성대웅 이사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부동산 농사들 다들 어떻게 잘 수익이 나셨는지요? 어떠한 분들은 정말로 풍작을 겪은 반면에 아직도 싹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두 분 다 투자의 방법이 달랐을 거고 투자의 기간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결과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보따리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고고 꾸준하게 시청했던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부동산 레벨이 올라왔을 반면에 이제 막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용어 자체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기초부터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서 작성 방법에 앞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사이트를 유심하게 보셔야지 되는데요. 그 이유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지 지분이나 건물 면적이나 토지 이용 계약서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4가지 계약서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계약서들이 생각나지 않을 때도 꼭 다시 한번 재방송 보시면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서를 좀 보시면은 이러한 계약서들 틀 자체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던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이 민법에서는 부동산 계약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A4 용지에다가 주소를 적으시고 금액 적으시고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적으셔가지고 계약서를 쓴다고 한들 이 계약서 효력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여기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하신 분들은 꼭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쓰셔야지 된다는 점입니다. 꼭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야지 된다는 점을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는데요. 제일 처음 위에를 보시면은 소재지 적는 란이 있습니다. 이 소재지 적는 란, 내가 알고 있는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주소를 적기 원하신다면은 이 등기부 등본을 출력하시게 된다면 맨 위에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주소,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지목이나 면적, 종류, 대지권 비율, 제가 앞서서 4가지 사이트 알려드렸죠. 그 사이트를 참고하셔가지고 정확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임대할 부분의 호수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201호로 들어간다, 그럼 201호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조금 더 적어주실 것 같으면은 내가 투룸으로 들어간다, 그럼 201호의 투룸 전체, 투룸 일부라고 적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될 것 같고요. 또한 여기서 중요한 점이 보증금 문제인데요. 보증금 내가 1억짜리를 들어가게 되는데 실수로 공을 하나 더 적는다. 그럼 10억짜리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한 번 더 해주시라는 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계약금 통산적으로 10%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1억이다. 그럼 1,000만 원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도금 같은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쌍방해서 협의해가지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필요 없으시면 적어주시지 않으시면 되고요. 이 나머지 차임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계약금 차익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월세까지 정확하게 잘 적으시고 이뿐만 아니라 이 월세 같은 경우에는 선불인지 후불인지까지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로 밑에 같은 경우는 2조에서 9조까지 법조항에 나와 있고 특약사항이 적는 란이 있는데요. 2조에서 9조 법조사항이 너무 중요하고 특약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인적사항 적는 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인적사항 적어주시고 주인번호, 전화번호, 성명까지도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즘에 대두되는 문제들, 이 신분증 위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신분증 위조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그럴 시에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민원 24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신분증 여부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이트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민원 24 같은 경우는 공제증서가 필요하고 도로교통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제증서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컴퓨터 만지시는 거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 겪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인도인들이 직접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서류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위임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위임을 했는데 정확하게 위임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인감이 이 3개월 내에 가지고 있는 인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꼭 3개월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위임장에 인감 도장이 찍혀 있을 텐데요. 위임장에 찍혀 있는 인감 도장과 인감에 있는 인감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는 중요한 2조에서 9조까지의 법조문 한 번 더 연결시켜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하는 법 오늘 내용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까지 내용 계속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투자처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9호선 9반포역 도보 7분 이내에서 불리형 원룸 소개해드립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금액 3억 2천에서 3억 4천만 원이 형성돼 있습니다. 실투자금은 전세 시엔 6천에서 7천만 원, 월세 시엔 1억 4천에서 1억 5천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성대웅 이사는 서초구 방배동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반포역 인근인데요. 이사님, 여기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 가장 비싼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 이유가 현재 이 방배동 지역 같은 경우에 재건축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배동에서도 이 9호선 라인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이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9호선 라인을 투자를 하신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9호선 라인을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또한 지도를 좀 넓게 조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 방배동 지역에는 이 9호선 라인뿐만 아니라 4호선과 7호선, 2호선, 3호선 등을 아주 다양하게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가를 이용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가를 이용하시게 된다면은 이 올림픽도로와 강변도로를 이용하시게 된다면은 출퇴근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녹지공원까지도 풍부한데요. 국립현충과 더불어서 서리필공원 이뿐만 아니라 내 집 앞마당을 아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한강변까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사람 살기 좋은 환경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제가 앞서서 잠시 언급해드렸는데요. 현재 이 방배동 지역 같은 경우에 현재 활발하게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포주공 1주구에서 4주구까지 현재 재건축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래쪽의 방배동 지역에도 또한 풍부한 재건축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큰 지가 상승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 시설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앞서서 개발 호재까지 제가 조금 짚어드리자면은 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에서 4단지까지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단군일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업비만 하더라도 약 10조 원 이상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1지구, 2지구, 4지구가 빠른 사업 속도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3주 같은 경우는 조금은 느린 속도로 재건축이 일어나지만 언젠가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 더불어서 총 세대수만 하더라도 4,500세대가 이곳에 형성될 예정입니다. 이 1,000세대만 들어가더라도 넓은 세대라고 많은 세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5,400세대의 메모드급 세대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풍부한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는 노후되고 낙후되었지만 생활 인프라 시설이 점점점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풍부한 재건축의 이주 수요를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방배동의 입지적인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게 된다면 현재 방배동 지역의 주택 재건축과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5구역, 6구역, 13구역이 현재 이주 중에 있으며 14구역은 올 7월 달에 이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모든 것들이 다 재건축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곳에 총
2만 세대 이상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앞서서 5,400세대가 넓은 세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만 세대 이상의 매번급 세대들이 이곳에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방배동에 강남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라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4당에서 2수까지는 지구 단위 계열비로 수립이 되면서 복합 환승센터까지도 조성될 예정이고요. 또한 작년 4월 달에 서리프 터널이 개통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에는 우회에서 방배동에서 서초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회에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이렉트로 진출이 편하게 됐다는 점과 더불어서 옛 정보사부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낙찰이 돼서 그 크기만 하더라도 축구장의 약 13배가량의 넓은 부지를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 4차 혁명의 클러스터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 방배동 지역은 타 지역 강남권이라도 불구하고 약간 슬럼화가 되어 있고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 인프라 사실이 전혀 달라질 거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포인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저희 방배동에서 어떤 원룸에 투자해 볼까요? 예, 지금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재건축들로 인해 가지고 풍부한 이주수를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이주수를 바탕으로 큰 집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풍부한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와 다른 생활 인프라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 살기 좋은 환경으로서 거듭나는 방배동 지역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현재 노후화되고 슬럼화됐기 때문에 신축 건물이 희소합니다. 이 신축 건물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더욱더 안정적인 투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까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방배동의 원룸 매매가는 3억 2천에서 3억 4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세 금액 같은 경우에는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천에서 3천에 월세가 110에서 11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투자금을 하실 때는 전세 같은 경우에는 6천에서 7천만 원의 실투자금이 가능하겠고요. 월세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투자금 1억 4천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성대웅 이사입니다. 다음 지역까지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9호선 언주역 도보 4분 이내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금액 3억 3,500에서 3억 4,500만 원이 형성돼 있습니다. 실투자금은 전세 시엔 4,500에서 5,500만 원, 월세 시엔 1억 3,500에서 1억 4,5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남의 중심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남권이고요. 또 9호선이 지나가는 곳이다라는 것을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이사님, 여기 젊은 분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강남구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1인구 임차 수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러한 풍부한 임차 수요로 인해 가지고 공실 리스크 줄여가시면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논현동 중에서 이 언주역 또한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언주역 같은 경우에는 차병원 사거리로 더 유명한 지역인데요. 과거 4, 5년 전에 볼 수 없었던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광역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고층 빌딩과 더불어서 업무시설과 의료시설이 현재 풍부하게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제가 지도를 좀 넓게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강남구 논현동 지역입니다. 총 6개의 블록으로 좀 볼 수 있겠는데 위쪽으로 보신다면 3호선 신사역이 지나가고 있고요. 7호선 논현역과 학동역, 9호선 신논현역과 언주역, 아래쪽으로 보신다면 2호선 강남역이 지나갑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측으로 보신다면 분당선과 더불어서 이 강남대로를 필두로 해서 현재 신분당선 3단계 구간이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지하철 노선들 내 집 앞마당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강남대로를 필두로 보신다면 서울에서 경기까지 약 80개가량의 버스 노선들 또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이 논현동 바로 아래쪽으로 보신다면 2호선 라인 테헤란로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테헤란로 수많은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를 확충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우측으로 보신다면 이 삼성권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삼성권역에도 풍부한 임차 수요를 바탕으로 풍부한 임차 수요를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내가 투자하는 지역에서 얼마나 근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이를 바탕으로 큰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첫 번째 개발 호재, 이 신분당선 3단계 구간 연장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는데요. 이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강남역까지 운행 중에 있으나 현재 이 신노현역과 노년역, 신사역 3단계 구간이 착공에 들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최종적으로 용산까지 연결될 시에는 더 이상 용산에서 강남역까지 환승하지 않고 15분에서 20분 거리를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3단계 구간이 신분당선이 들어옴으로써 W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순간 9호선 못지않은 큰 지가 상승을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개발 호재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삼성 코엑스에서 잠실 중앙운동장까지 있는 166만 제곱미터 지역에는 마이스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요. 탄전부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본사 이외에 약 50기가량의 협력업체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 예상되는 고용 창출 인원만 하더라도 122만 명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수원시가 재작년에 100만 명을 이제 막 돌파하였습니다. 수원시의 총 인구가 이 강남구에 집중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메머드급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가 임차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주변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큰 집가 상승과 연결시킬 수 있는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영동대로 지하 사업까지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메머드급의 환승센터와 더불어서 이제는 지상층에는 더 이상 차량이 다니지 않는 광장까지도 조성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는데요. 이 강남구 지역 한 번쯤 와보셨던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타 지역과 다르게 생활 인프라 시설이면 생활 인프라 시설, 주거 환경이면 주거 환경이 너무나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성이 더욱더 기대되는 강남구라는 점을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그냥 지역 자체가 호재 덩어리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이사님, 저 여기서 어떤 주택 공략해 볼까요? 예. 제가 개발 호재, 이 개발 호재가 내가 투자하는 물건이 개발 호재에서 얼마나 근거리에서 일어나는지를 정말로 중요하게 봅니다. 얼마나 근거리에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큰 지가 상승과 이 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근거리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아무리 지가가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임차 수요가 없다, 공실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투자로서 빵점입니다. 이 공실 리스크, 임차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강남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 다 신축 건물만 있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면으로 가시면은 노후화 주택들이 많습니다. 이 신축 건물에 한 번쯤은 투자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가격 정리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강남구 논현동 투룸 주택 같은 경우는 3억 3,500에서 3억 4,5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세 투자하신다면은 2억 8천에서 3억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월세 강세인 지역입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에서 3천만 원이 가능하고요. 월세 받으신다면은 월세가 110에서 120만 원이 가능하고요. 이 실투자금 같은 경우는 전세 투자 시에는 보증금 4,500에서 5,5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월세 시에는 대출을 활용하시게 된다면 1억 3,5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에 대한 공부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기본 정보 화면으로 한번 더 정리해 보시죠. 아쉽지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산 DSC 성대웅 이사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이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